벌써 오늘이 24번째인데 여러분들한테 사실 집회 그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한 번도 정민이한테 편지를 보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번 써봤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편지 이런 거 괜히 또 제가 주최하는 입장에서 뭐 감성팔이다 이런 말 듣기 싫어서 최대한 안 하고 배제하려고 했는데 뭐 우리는 그런 거 아닌 거 아니까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쓴 편지 한번 읽어볼게요. 정민이에게. 안녕 정민아. 사실 집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 너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형이 직접 쓴 적은 이번이 처음이네. 사실 사건이 해결되면 쓰고 싶었는데 조금 일찍 쓰게 돼서 미안하다. 너가 떠난 게 4월 25일 6개월이 흘러 어느새 200일이 훌쩍 넘었어. 억울한 너의 죽음의 진실을 찾겠다고 시작된 집회도 어느새 24회가 넘었고 그동안 여름, 가을을 지나 이제는 온도가 0도까지 떨어질 만큼 어느새 겨울같이 느껴진다. 형이 정민이 너 나이 때 군입대를 했어. 이등병 생활이 딱 6개월이거든. 그때의 6개월은 정말 시간이 안 갔는데 정민이 너의 죽음의 진실을 찾겠다고 나선 이 6개월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 뉴스를 통해 접했던 정민이 너의 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 투성이었어. 형이 워낙에 이해가 안 되면 직접 확인을 해봐야 하는 성격이라 무작정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반포 한강공원에 직접 갔던 게 이 모든 것의 시작이야. 그때가 5월 초 저녁 호기심과 의욕에 이끌려 찾아갔던 반포 한강공원이 11월 지금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누가 상상이라도 했을까? 5월 뉴스로만 봤던 너의 아버님이 제기했던 많은 의혹들이 형이 직접 한강공원을 뒤지고 확인하니까 그 의혹이 벗겨지기는커녕 더욱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형이 직접 발견한 컨테이너 CCTV. 당시 컨테이너 사장님은 경찰이 가져가서 확인했지만 특이점이 없다 라고 들었다고 해서 절대 주지 않으려고 했어. 하지만 왠지 그 안에 분명히 무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혹시 특이점이 없더라도 진짜 없다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정말 힘들게 입수했지. 그리고 거기서 5시 12분 CCTV를 발견한 거야. 경찰은 특이점이 없다고 했지만 형 눈에는 새벽 10시 10분에 일반적인 경로가 아닌 높은 펜스를 건너 뛰면서 현장으로 가는 A쪽 부자들의 모습은 충분히 특이점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 이건 나만의 생각이 아니야. 수많은 국민들도 그 모습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이상하다 라고 하거나 소름이 돋는다 이런 반응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블랙아웃이라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라는 말까지 나왔지. 그들은 그 새벽에 그렇게 뛰어와서 정말 너를 찾으려고 한 걸까? 전화 한 통화 없이 어디에 어떻게 너가 있는지 알고 무작정 빠르게 달려오는 그 모습은 형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니 사실 딱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모든 게 쉽게 이해가 돼. 친구와 둘이서 술을 먹다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혹시나 찝찝한 마음에 집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동안 단 한 번도 통화를 하지 않는다. 나는 이 사건에 수많은 의혹들이 있지만 바로 이 점이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 사라진 친구를 찾는다는데 전화 한 통화 없이 공원 전체를 샅샅이 찾는다. 이유가 뭘까?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쉽게 제기할 수 있는 의혹들을 경찰은 왜 쉽게 풀어주지 않았을까? 변사사건 심의위원회에 초청되었다고 하는 똑똑한 변호사와 고위직의 경찰들이라고 한들 너와 같이 있었던 동석자가 블랙아웃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사라진 기억을 그들이 되찾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피성 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상대측에서 흘러나오는 변명처럼 보이는 입장문과 이를 보조하기라도 한 듯 공개되는 경찰의 입장문, 그리고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환경미화원과 낚시꾼 목격자, 그 핸드폰을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이 주었다가 2주 동안이나 보관하고 나중에 돌려줬다라는 것, 그리고 낚시꾼 목격자, 이 모든 것들이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다 부자연스럽고 이질적으로 느껴질까? 하지만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하다면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져. 형은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정민이 너가 더 억울할 것 같아서 이 의혹을 제대로 풀지 않으면 영영 너가 반포한강공원을 떠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의혹을 풀지 못하면 또 다른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이 억울함이 2번, 3번 반복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왔어. 형도 솔직히 진실을 찾는다는 것이 이렇게나 험난한 길인지 몰랐다. 솔직히 내가 지난 6개월을 보낼 거라는 것을 알았다면 시작했을까 싶어. 5월에 내가 처음으로 의혹을 가지고 반포한강공원을 찾았을 때, 그때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까? 정의감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아직은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것 같아. 마스크를 쓴 모습의 너와 형의 모습이 아주 조금 닮았다는 것을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쏟아내고, 분별력 없는 사람들은 찾아와서까지 형에게 와서 괴롭히고, 게다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까지 당하기도 했어. 그냥 배신도 아니고 본인 욕심 때문에 형에 대한 욕을 넘어서 너희 부모님까지 욕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 그 무엇보다도 가장 역겹고 지치게 만드는 것은 너의 억울함을 풀어준다고 거짓말하며 오히려 사건을 완전히 흐리게 만든 사람들이야. 아이러니하게도 정민이 너의 부모님께서는 형에게 가장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시곤 했어. 물론 정민이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모든 분들께 같은 인사를 하신 걸 수도 있어. 진실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너의 부모님께서 항상 만날 때 매번 고맙다는 표현까지 받는 형이 온갖 음모론자의 말도 안 되는 공격, 그리고 너와 함께 있었던 A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고소해 강도 높은 조사, 이런 모순과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나 싶다. 미안하다 형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잠깐 형이 그동안 겪은 어려움만 이야기를 했네. 형이 많이 못나서 그런가 보다. 정민아, 너가 남기고 간 것도 많아. 너의 말도 안 되는 죽음과 의혹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사람이 무려 33,000명이야. 아니, 그보다 많아. 아직까지도 하루에 10,000명씩 카페를 드나들며 사건 해결을 위해 동참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 오늘도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쉬고 싶은 토요일 저녁에 추운 오늘 여기에 이렇게 모인 사람은 100명이 넘어. 먼 지방에서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오늘의 집회만을 위해 계시다가 또다시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셔. 정민이, 너의 억울한 죽음에 같이 마음 아파하는 누구보다 따뜻한 분들이야. 그리고 정말 그 날의 진실을 밝히고 죄 지은 사람이 있다면 벌을 받게 하자, 그 하나만 원해서 온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야. 이런 분들이 아직 대한민국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만으로도 너는 정말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해. 사실 집회를 진행하면 여기 형 앞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눈에 들어와. 정말 점점 차가워지는 공기와 어려워지는 환경, 진짜 고생해야 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고생한다는 생각에 시간이 갈수록 참 마음이 아프다. 시간이 흘러 사건이 해결된다면 형보다는 이름 없이 추위에도 앉아서 함께했던 이분들에게 정민이, 너가 고맙다고 꼭 인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도 꼭 안아줄 거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사건 직후부터 이어졌던 24회의 집회는 오늘로 마무리하지만 형을 포함한 여기 계신 분들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은 여전하기에 분명히 밝혀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형은 너를 몰랐지만 이제는 꽤 많이 안 것 같아. 특히 한 가지, 너는 정말 배려심이 많아. 편의점 CCTV에 나오는 짧은 너의 모습에도 일반적인 21살의 남자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배려심이 보였어. A가 냉장고를 열고 있는 내내 문을 잡아주고 심지어 A의 옷까지 털어주고 정리해주는 그런 배려심 있는 모습만 봐도 짧은 너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봤는지 보였어. 하지만 그 배려심 있는 모습 한켠에 몇 시간 후 있을 참혹한 사건에 마주할 거라는 것을 전혀 몰랐을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 안타깝다. 물론 뉴스를 보고 있으면 하루에도 억울한 죽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야. 아니, 그 누구의 죽음이든 억울하지 않은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의 의혹을 제기하고 슬픔에 공감하는 것은 억울한 죽음이라고 해도 최소한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고 주변 사람들이 가슴으로는 못 보내도 머리로는 떠나보낸다는 거야. 하지만 서울 한복판의 서초 반포에서 수많은 CCTV에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 있었던 사건이 어떻게 입수 경위를 알 수 없다고 고집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CCTV는 왜 있고 경찰은 왜 있고 국가수는 왜 있을까? 무조건적으로 같이 있었던 A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야. 하지만 유일하게 함께 있던 그마저도 블랙아웃을 주장하니 공권력이 국민 모두를 납득할 수 있게, 그리고 너희 부모님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대답할 수 없는 너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이 현실이 슬프다. 얼마나 너도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까? 그날의 진실이 무엇인지 말이야. 4월 25일 반포 한강공원에 같이 있었던 정민이, 너와 그리고 동석자,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은 누군가에게는 고마움의 대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고소를 해서 입을 다물게 해야 하는 대상, 그 아이러니에 있어. 진실을 말할 수 없는 너, 그리고 동석자만이 알고 있겠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미 많은 사람들이 4월 25일의 진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진실은 조만간 밝혀질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날, 그때 너에게 다시 편지를 꼭 쓰고 싶다. 11월 13일 종미 형이. 네.